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알찬 내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 준비하는 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의 4시간 반을 여러분들께는 15분 정도로 압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예비번호 예상 국순세단 편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예비번호 예상도 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점들 제가 좀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숭세단대학 예비번호 예측도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고민 상담 해드릴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치동 빅마우스의 컨텐츠를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 합격 영상은 이 영상으로 완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추가 모집에 대한 영상으로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엄매냐 화작이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제가 완결해 드릴 거고, 기숙 독재 재종학원 요것도 제가 완결을 해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Q&A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독재학원에 비싼 돈 주고 가셔서 계획 짜달라고 하시죠. 대치동 빅마우스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2월 공부 계획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 입시제도 상시 진행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5번 컨텐츠가 이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대학 진학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하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학교 커리큘럼, 과별 커리큘럼,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정보, 대학 제도에 대한 정보, 장학 제도에 대한 정보, 취업률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간 친구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나와 맞는 대학이 어딘지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 특강이 출간되는 대로 제가 문학 작품 설명 컨텐츠 진행해 드릴 거예요. 독서는 못 해드립니다. 요거는 유료 수강생들을 위해서만 제가 풀 거고, 문학 쪽에서도 크리티컬한 거는 못 풀어요. 대신에 작품 설명 최대한 기가 막히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1년간 무탈하게 수험생활 하실 수 있도록 체력관리 팁이나 다이어트 팁도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좋은 대학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못 가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앞으로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과 같은 외적 요소보다도 이 노력과 전략이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는데요. 여러분, 올바른 전략이 없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점수 상승과 직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올바른 전략 없이 그냥 본인이 뭐 주위에 몇 군데 물어보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공부를 할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올바른 전략을 찾게 돼 있죠. 찾아가죠. 그래서 나름대로 올바른 전략으로 투입을 하는데도 이전에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걱정돼. 그 이전의 실패 경험을 이겨낼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승부는 삼수 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수, 재수 때 결과가 잘 안 나왔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재수 때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두 번의 경험을 이겨내는 경험을 삼수 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사수 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을 내 힘으로 이겨내 봤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도와 나침반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얘기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뭐 N수생이나 이제 고3, 예비 고3 친구들한테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끝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끝이 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교재를 얼만큼 노력을 했을 때 내 등급이 오르겠구나 하는 게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없죠. 올바른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노력을 해요. 무식한 노력을 한다고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올바른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올바른 노력을 하려면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감을 가질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건 반칙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나가셔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조언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법조인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 찾아갈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세무사 찾아갈 일이 있을 거예요. 회계사 찾아갈 일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판에서는 정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사교육 전문가한테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뇌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저란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잘 짜야 돼.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또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1등급에 도달하기 위한 좀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과목별 로드맵을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로드맵을 짰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전문가한테 체크를 받으면 좋아요. 만약에 조금 의존적인 학습자다. 그러면 아예 수업을 듣는 게 좋겠고, 근데 수업을 듣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독립적인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네. 수업 듣는 게 싫으면 이제 이러한 점검은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 목표를 뭐 거시적인 목표, 큰 목표 말고 하루하루 세부 목표가 있어야 돼. 공부 목표가 있어야 돼. 학습 목표가 있어야 돼.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루 뭐 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앉아만 있었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럼 여러분 슬럼프가 옵니다.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약점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놨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날그날 공부를 한 뒤에 내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나 아닌가를 잘 봐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대강하지 말고, 이게 어려운데 꼼꼼하되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꼼꼼하기만 해요. 혹은 빠르기만 해요. 이게 둘 다 충족이 안 되면 그 해의 수험 생활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꼼꼼하되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국어 쪽에서 그게 저예요. 접니다. 네. 그리고 방향성이 맞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번 단계에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코칭과 자료를 제공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 이상한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특히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한 친구들이 있죠. 이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나 무조건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적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수함수식으로 올라요. 더럽게 안 오른다고 처음에. 그러면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지점, 예상 지점까지 갔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얘는 좌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대 공부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끝이 있는 공부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릅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올라요. 그래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된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위의 과정을 해당 등급대에서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학습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해야 되는 공부법과 컨텐츠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만약에 1, 2등급이 하는 컨텐츠를 3, 4, 5, 6등급이 한다고 치면 전문가가 변환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변환 과정 없이
3, 4, 5, 6등급 친구들이 베이스도 안 돼 있는데 기출 분석도 안 하고 모의고사만 막 푼다. 점수 절대 안 오릅니다. 음? 그러면 꼬여버리고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과목별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현 4등급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등급 때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 무조건 등급 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할 때 너무 꼼꼼하게만 하거나 너무 빠르게만 하려고 하면 안 올라요. 그래서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사교육자한테 가는 걸, 강사한테 가는 걸, 전문가한테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전문가 찾아가야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가야죠. 이게 저예요, 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지문 분석을 1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와 문제 분석도 1회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막 풀잖아. 그리고 정답 맞추잖아. 그래서 절대 안 돼. 지문 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1회독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1회독하고 문제 분석하면서 또 1회독하고 오답노트 하면서 1회독하고 벌써 4회독이야. 그리고 약점 부분을 해결할 때 또 1회독하고 총 5회독을 해야 돼. 제대로 5회독을 해야 돼. 정답을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딱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A 강사 걸 듣고 B 강사 거 듣고 C 강사 거 듣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4등급 때는 딱 요것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물론 수업 때는 제가 변환을 해서 주간지랑 모의고사도 풀게 할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만 딱 얘기하면 이것만 하면 상관없어요. 자,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요걸 제대로 하고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세요. 진짜로 무조건 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의 단계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위의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공부를 다시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올라. 아, 했는데 안 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했는 게 안 오르는 게 어디 있냐고. 했으면 무조건 올라야지. 그죠? 그리고 등급대별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대치동 빅마우스 국어 수업에서는 이걸 다 해드려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비용 아끼려고 이제 플랜도 제대로 안 세우고 확신도 안 서는데 홍콩을 고집하거나 뭐 대형 강의를 듣거나 이러다가는 수험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수업을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해당 단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네, 안 된다. 근데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저를 다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봤는데도 보통은 인강 들었는데도 안 되고 대형 강의 들었는데도 안 되고 재종반 들었는데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하지 말고 미리 찾아와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멘탈이 강한 경우고 의지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혼자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네. 저를 찾아와야지만 된다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면 저를 찾아오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은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점수 등급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력해도 안 된다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대한민국은 시험공화국이잖아요. 다른 시험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가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정면 승부해야 되고 성공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아들, 딸 이야기네 혹은 내 이야기네 하는 분들이시라면 수능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송세단 예비번호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제가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원 인원에 대해서 보통은 충원율에 대해서 발표해 주는 데는 많지만 충원 인원을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만 짚고 마칠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 아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광고 홍보학 같은 경우는 네, 비슷한 충원율을 보일 것 같고 보통 10명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충원율이 63%였는데 이제 예비 번호가 31번 정도까지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많은 학과들 보시면 정치외교, 그리고 경제학, 행정학, 국제통상, 사회학, 국어국문, 중국전경, 재무금융, 건축학부 이렇게 예비 번호가 이제 10번 이상 도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들은 올해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 충원율 되게 많이 돌아요. 국숭세단 라인에서는 특히 충원율이 높거든요. 예비 번호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 보시되 너무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고 하시면 이제 향후의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일기예보 같은 영상이에요. 일기예보.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서 옷이 비나 눈에 젖는 일이 없게끔 도와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숭실대학교 인문계열 쪽에서 사학과 네, 충원율 굉장히 높죠. 네, 요런 과들이나 지금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충원율이 46%였지만 재작년 충원율이 133%죠. 1호 1문도 비슷하고요. 보통 충원율 같은 경우도 퐁당퐁당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과에 지원한 친구들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퐁당퐁당 법칙에 의하면 이런 과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관심 있는 과는 이제 영상을 멈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공학부나 물리학과,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 요런 과들 그리고 전기공학부, 그다음에 전자공학, 컴퓨터, 화학공학, 화학과 같은 경우 충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전자정보공학이라는 과를 가진 이름을 가진 과가 전자공학과도 있고 IT 융합 쪽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인문계열은 전부 다 나군이고요. 네, 충원율 대부분 다 높습니다. 역시. 네, 근데 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 국어국문 그리고 법학부 정도가 이제 1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나노신소재공이나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 소프트웨어, 수학통계, 스마트생명, 그리고 인공지능, 전자정보통신공 이런 곳이 컴퓨터공학, 화학, 환경에너지, 공간융합 이런 과들이 이제 충원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국대학교 인문계열입니다. 마지막이죠. 국제경영학, 그리고 영미인문학과, 그리고 경영학, 사학과, 철학과, 특수교육과, 한문교육과 쪽이 충원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단국대 자연계열입니다. 자, 지금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도 올해 충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버리지 마시고 건축공학 전공, 과학교육과 모바일 시스템공, 산업보안학, 소프트웨어, 수학교육, 정보통계, 컴퓨터공학, 토목환경공학, 파이버 융합 소재공학과 같은 경우가 충원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숭세단 라인은 충원율이 대부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보시면 되고 입결 자체도 70%에서 100% 사이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되 여기에 조금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내년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